오늘은 이어서 실기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기 시작한 친구들 보면은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도면 그리다 시간 다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네, 정상이죠? 근데 처음 맞아요. 시작할 땐. 네, 저도 한 장 그리는데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리는 이유가 네, 처음 그려보는 거고, 처음부터 도면을, 이 책에 나와 있는 도면을 그대로 암기식으로 보고 이제 따라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도면 나왔을 때 그리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그릴 수 있는 습관이 들이셔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이제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면이 총 3장을 그려야 돼요, 3시간 동안. 근데 일단 도면 1번이 개념도고, 2번이 시설물 배치도고, 3번이 배식 설계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무조건 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근데 그리는 방법은 일단 도면 2번인 그 시설물 배치도를 먼저 그려요. 첫 제도판에다가 놓고 그릴 때 스케치인지 붙이고 그리는 게 시설물 배치도이고, 이거는 3시간 중에 한 1시간 반에서 정말 길게 잡으면 1시간 50분까지 투자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50분은 세 번째 도면이 배식 설계도가 아니고 단면도가 나올 경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 시설물 배치도에 배식 설계도가 같이 되어 있는 도면일 경우에 1시간 50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식 설계도를 그리는 건 이제 그 시설물 배치도 그린 것을 다시 종이를 떼지 말고 그 위에다가 또 다음 이제 트레싱지를 얹어요. 얹어서 배식 설계도를 그리는데, 그때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도면 틀과 기본적인 안에 부지 경계선과 이제 그런 시설물들은 따라 그리는 겁니다. 따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수목만 그리면 돼요. 이거는 앞에 시설물 배치도가 1시간 반이면 이거는 뭐 1시간 정도 잡아서 그리시면 되고요. 이 배식 설계도가 아닌 단면도일 경우에는 한 30분이면 저는 충분히 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념도는 앞에 도면들을 더 빨리 그리면 이것도 시간 투자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지만 이상적인 시간은 30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도면들이 너무 어렵거나 오래 걸리셔서 이제 개념도 할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 그래도 한 10분 정도면, 정말 빨리 그리시는 분들은 뭐 5분 안에도 정말 후다닥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글씨 한 줄이라도 더 쓰실 경우에는 그래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있어야지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도는 자르되고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폴더나 0.9 샤프나 연필이나 이런 걸로 그냥 컴사나 뭐 이런 것들로 말 자체를 그냥 개념도라서 구상만 하면 되는 도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는 도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첫 번째로 시설물 배치도를 그리잖아요. 네. 최대한 1시간 50분 정도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막 1시간 50분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한 2시간 그 이상으로 계속 그려서 완성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무조건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3시간 안에 3장 내는 것이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어. 들렸어요?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는데요? 시리 켜졌어. 그래도 시리도 말하는 게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치만 도면은 그렇다고 너무 빨리 그린다고 해서 그냥 막 그리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래도 깔끔하게 그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무조건 선명하게. 이 진해야 되는 이유가 눈에 잘 보여야지 뭐가 뭔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연하게 그리면 보이기도 힘들고, 그 진한 게 더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진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그 샤프로 너무 힘을 주다 보면 손목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샤프심도 계속 부러지기도 하니까 적당히 힘주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연습하실 때 저는 이제 작년 기출문제 있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실기 도면들은 거의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다 빼고 그렸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건이랑 그래도 도면 한 번쯤은 봐두시는 게 좋고, 도면 그리실 때 그 투라인이라고 그리셔야 되는데 스케일이 300, 축척이 300, 200, 100 이렇게 있어요. 근데 300대 도면이 나오면 저는 아예 투라인을 그리지 않았고요. 200 도면이 나오면 좀 고민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저는 그리지 않았지만 투라인을 하면 더 좋겠죠. 그쵸? 100분의 1 도면이 나오면, 축척이 나오면 무조건 필수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면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이제 범례 작성.
방법과 도면 이제 도면 번호 적는 거 한글로 적는 것이랑 범례 작성과 그리고 스케일바 축적을 그리는 거랑 방위표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그리셔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습 때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항상 미리 그렸어요. 이게 번져서 미리 안 그리시고 마지막에 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것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까먹을까 봐 무조건 먼저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 그리실 때 뭐 기본적인 그 시설물도 있잖아요. 뭐 파고라, 뭐 집수정, 뭐 그런 놀이기구 이런 것들 그 시설물 규격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이제 뭐 포장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외우셔야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례 작성할 때 써야 되는 수목 종류와 규격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최소한 20종 이상은 암기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도면 조건에 이 중에서 골라 써라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20종 이상, 뭐 15종 이상 이렇게 넣으라는 도면들이 많아요. 조건들이 많아요. 최소 조경기사는 20종 이상 암기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고 그 놀이기구 시설물들도 그렇고 그냥 이런 외울 것들은 근데 대부분 도면 연습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 그래서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따로 외우시는 게 좋지만 그리다 보면 외워지니까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틀 그리는 방법은 이제 홀더 2.0이나 아니면 뭐 삽입 연필, 뭐 0.9 샤프 뭐 이런 걸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얇고 흐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조건 진하고 굵게. 그리고 현황도에 나와 있는 그 선은 0.9 샤프로 최대한 중앙에 그리시면 되고요. 그 왼쪽 상단에 그 나중에 도면 거기다가 수험번호랑 이름 쓰는 그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그 칸에 미리 대각선을 이렇게 비워두셔야 되는데 그 칸은 한 10.5cm 정도 띄우시면 되고 나머지 도면 틀 그리실 때는 1cm씩 다 띄우시면 됩니다. 저는 그 도면 답안 그 옆에 범례 작성하는 칸에 도면은 2cm, 1.5cm, 뭐 1cm 이렇게 해서 범례 칸을 다 정해서 썼는데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자신이 항상 일정한 그 도면 틀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는데 혹시 지금 선풍기를 틀으시나요? 네, 더워갖고.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선풍기로 좀 머리도 식히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뭐 도면별로 팁 같은 거를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처음에 그리는 두 번째 도면인 시설물 배치도는 이거는 무조건 조건을 빠짐없이 다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시간이 점점 이제 촉박하다 이럴 때는 이제 그냥 프리핸드로 잘을 안 되고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조건을 채우면 좋긴 하지만 너무 삐뚤삐뚤하면 도면을 망치는 일만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서 그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면마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도면을 하도 연습하다 보면 공간이나 뭐 현황도에 나와 있는 선 같은 거는 이제 수치를 외워지더라고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도면별로 그 공간 수치 같은 거를 미리 외우시면 익숙해서 바로 그릴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도면에서 많이 하는 실수는 표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빼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표시하셔야 되고 겉면도 표시를 안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겉면도 표시하셔야 되고 포장을 저는 많이 빼먹더라고요. 이것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주차장을 그릴 때도 있잖아요. 주차장 칸을 작성하실 때 번호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꼭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게식 설계도에는 이제 새로운 트랙신지를 얹어서 이제 앞에 그렸던 걸 따라 그리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고요. 대신 수목을 이제 심는데 물론 예쁘고 수목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빽빽하게 심고 이게 좋긴 하지만 수종이 한 15종 이상 나오게 되면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수목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3점 식재나 뭐 5점 식재 아니면 이제 교호 식재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공간이 더 차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최대한 간단하고 그렇지만 도면을 봤을 때 안 비어 보이게 그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 크기는 물론 스케일마다 다 다르지만 300 스케일 기준으로 원형 템플릿 중에 6번, 8번, 10번 순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6번이 뭐 작은 수목, 18번이 뭐 중간 정도, 10번은 뭐 큰 수목을 이제 그리실 수 있고요. 대부분 한 5번에서 12번 정도까지 200, 300 스케일에서는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을 다 그리시고 이제 인출선을 그리실 때는 자를 대고 직선으로 긋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 이것도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실 때는 프리핸드로 그냥 0.3 샤프나 뭐 0.5 샤프로 긋고 거기다 그냥 20명이랑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목 수량표 나중에 작성 시에 법내를 작성하실 때 수목 규격을 모른다. 뭐 예를 들어 뭐 책에 나와 있는 수종을 뭐 골라서 쓰시고 했는데 이 수목은 규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HR로 적으시면 됩니다. B는 수종이 거의 몇 종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모르시는 것은 R로 적으시면 됩니다. 개념도는 일단 그냥 무조건 크고 진하게 공간명도 큼직큼직하게 진하게 잘 표시하시면 되고요. 공간에 대한 설명은 무조건 한 줄이라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간 몇만 써놓고 시간이 없으셔서 설명을 잘 못 쓰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 줄을 쓰면 점수를 얻기 때문에 무조건 한 줄이라도 쓰시면 되고 도면을 연습하실 때 개념도가 쉬워서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그리다 보면은 다시 이제 개념도를 그릴 때 뭐 막막해져요. 어떻게 그리는 거지? 순간 이제 멈칫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습 때도 그렇고 무조건 실전처럼 연습 때는 해장을 꼭 그리시는 것을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수종 개념도까지 해서 도면별로 여러 가지 뭐 꿀팁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혹시 또 뭐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저는 이제 그 모든 도면을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서 그냥 한번 조건만 보고 그냥 대충 그냥 볼펜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도면에서는 뭐가 중요했었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따로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 때도 그렇고 그 시험장에서도 이제 모든 도면을 다 그렸잖아요, 세 장을. 그리고 나서 시간 남았다고 그냥 연필 샤프를 놓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때부터 무조건 모든 글씨에 보조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0.3 샤프로 그렸는데 그냥 쭉쭉 그으면 되니까 금방 그으실 수 있거든요. 개념도에도 다 보조선을 그으신 분들은 앞장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보조선을 다 긋기 시작하시면 되고 그냥 시간이 아예 끝날 때까지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따라 다른데 시험장마다 제도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학교든지 뭐 어디든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제 제도판이 있는지 제도판 유무를 물어보시는 게 좋고 I자인지 아니면 T자인지 이것도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제도판이 없다고 하시면 제도판을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책상 같은 데다가 그리기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T자라도 들고 가셔야지 그리실 수 있으니까. T자가 이제 이거죠, T자가.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걸 들고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제도판이 있고 없어도 T자는 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차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 가셨을 때는 이제 미리 마스킹 테이프를 떼서 그 제도판에다 붙여놔요. 시험 시간 전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당 그 4군데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총 12개 정도 띄워놓으시는데 한 12개에서 14개 정도 띄워서 뭐 어디든 그냥 붙여놓다가 다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면 연습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도면 여기 손이 엄청 더러워져요. 지저분해. 다 연필 심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손을 닦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리 물티슈나 뭐 휴지 같은 거 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팔토시 하실 분들도 팔토시를 착용하시고 그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어찌 보면 많은 듯 하면서도 좀 이제 촉박할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면을 그리시는 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고 도면 연습도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파이팅!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오늘 조형대사 실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정보들, 꿀팁들을 잘 받아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조경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와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여기 있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